스펜더럴 하이퍼 스펜더럴 What? 건축 예 패션 예 기념품 예 하이퍼 스펜더럴. 네, 안녕하세요. 제가 이제 유튜브에서 이제 좀 여러 건축가들 그리고 건축 개념 그런 거를 소개를 하게 된 계기는 사실 유튜브를 진짜 귀찮아가지고 하기 싫었는데 그래도 뭐 많은 뭐 학생들뿐만 아니라 한국에서 이제 건축하는 사람들이 그 뭐랄까 이 외에 결국에는 이 건축의 모든 이 대부분의 그런 것들이 이제 이 뭐라 영어로 돼 있잖아요. 그래서 영어로 돼 있어가지고 좀 접근하기가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물론 뭐 영어를 알면은 뭐 읽을 수도 있는데 근데 사실 저도 사실 영어를 아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막 엄청나게 막 이렇게 건축가 글들을 막 좋아하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근데 왜냐면은 건축가들이 글을 잘 못 써. 일단 잘 못 쓰고 그 다음에 일단은 건축가라는 직업상 우리는 이미지를 보고 막 그렇게 그림을 보고 그런 걸 좋아하지 글을 잘 읽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좀 이렇게 접근성이 떨어진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두 가지의 어떤 여러 가지 요인 때문에 좀 더 깊이 알 수 있는데 우리가 좀 깊이 모르는 부분도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근데 이제 그래서 이런 유튜브를 통해서 이런 매체를 통해서 제가 아는 만큼의 어떤 그런 제가 좋아하는 것들 그리고 제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한테 좀 소개해드리자 유튜브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제가 소개하고 싶은 분은 그리고 싶은 분의 작품은 이 램크라스 형님, 램크라스 건축가, 램크라스 어떻게 보면 할아버지죠. 사실. 이 램크라스 이분을 이렇게 좀 소개를 하고 싶은데 이분이 되게 뭐 많이 아시죠, 다들 어떻게 보면은 뭐 되게 워낙 유명하신 분이니까. 근데 저는 옛날에 이분의 경험은 이제 2011년도에 제가 그 OMA에서 그 노르테르담에서 이제 인턴을 했었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 이제 인턴을 했었는데 그때 그 모델 이제 만들고 그런 작업을 하다가 이제 제가 마주친 경험은 제가 뭐 이렇게 이게 페인트를 잘못했나 봐요. 그래가지고 이거 왜 이렇게 누렇게 했냐? 이거 누렇지 않은 건물인데 컨텍스트 모델링 하다가 그래서 됐다 혼난 적이 이제 전부입니다. 사실 그게 전부고요. 근데 그래도 되게 이제 사무실 안에서는 되게 무서운 사람이지만 그래도 이제 건축적으로는 굉장히 많은 중요한 얘기들을 하고 계시고 그리고 많이 이미 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그분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근데 이분이 좀 예전에 기자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할 말이 진짜 많아. 진짜 할 말이 많은 사람이야. 그냥 건축만 하시는 분이 아니고 책을 엄청나게 써요. 그래서 이제 대표작을 이제 좀 몇 개 갖고 왔는데, 뭐 물론 뭐 SMLX에 너무 유명하고, 그죠? 그다음에 뭐 쇼핑 뭐 책도 썼고, 뭐 여러 가지 책도 썼고, 제일 최근에는 이제 Elements of Architecture라고 해가지고 그때 그 베니스 비엔날레에 연관돼 가지고 그 건축적 요소에 대한 다시 생각해보는 거, 뭐 그런 이제 주제를 해가지고 쓰셨는데. 어떻게 보면은 제일 기반이 되는 게 이 책이에요. 이 책, 딜리리어스 뉴욕. 이 딜리리어스 뉴욕이, 결국에는 이 램크라스 이분의, 기본적인 사상과 기본적인 어떤 스타팅 포인트를 찍어주는 책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 책을 읽지 않으면은, 좀 램크라스 이해하기 좀 어렵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분 이제 OMA 이 사무실 이름도 이 Office for Metropolitan Architecture 이 발음은 왜 이러지? Metropolitan Architecture라는 이 말 자체 안에 그러니까 사무실 이름 안에 벌써 이 사람이 얘기하고 싶은 얘기가 있는데 그럼 무슨 말이에요? 오피스 나는 이 사무소는 그냥 아키텍처가 아니고 메트로폴리탄 아키텍처를 하겠다. 근데 도대체 메트로폴리탄이 뭐냐? 근데 이 얘기가 결국에는 이 딜리어스 뉴욕이라는 책에 좀 서술돼 있다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에 대해서 좀 얘기하고 소개하고 그리고 이 책의 중요한 중점들이 뭐 있는지 물론 다 커버는 뭐 못하겠지만 중요한 부분들이 뭔지 한번 좀 같이 얘기해보고 소개해드리는 코너를 좀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책의 일단 제목부터 먼저 시작을 해볼 거예요. 뭐 어떻게 보면 딜레리어스 뉴욕 이 참 굉장히 세련된 말을 쓰셨는데 이게 번역이 참 어려워요. 이게 딜레리어스가 이게 이제 그 사람 한국말로 이제 번역을 했을 때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뭐 정신착란증의 뉴욕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고 어떤 사람은 뭐 광기의 뉴욕 그냥 이렇게 얘기하는데 뭐 비슷한 표현이에요. 뭐 어떻게 보면은 저도 맞는 것 같기도 하고 뭐 delirious를 이제 영어로 이제 찾아보면은 뭐라 쓰냐면은 in a state of wild excitement 굉장히 exciting한데 exciting보다 더 exciting 막 완전히 wild 막 엄청나게 짜릿한 그런 exciting 어느 정도냐면 or ecstasy 황홀 너무 excited 해가지고 황홀해 그 정도로 wild한 거예요. 근데 이게 뭐 그냥 막 짜릿하고 그런 것도 있는데 제가 좀 느끼는 표현이 어떤 좀 느낌이 있냐면은 딜리리어스가 조금 이게 좀 몽롱하고 좀 이렇게 그런 좀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마치 어떤 느낌이냐면은 제일 제가 좀 비유를 하자면 뭐 우리 설계하다 보면은 막 늦게까지 이렇게 밤을 새고 그러기도 하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좀 한 새벽 3시 되면은 좀 사람이 좀 정신이 좀 삐딱해지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모든 게 좀 웃겨진 그때가 있어. 그러니까 좀 모든 거가 웃기고 모든 거가 좀 재미나지고 나의 이 지금 고통과 그런 것들이 막 없어지고 막 진짜 그냥 다 웃기는 거야. 그런 거 아닐까? 그러니까 조금 잠이 좀 없는 뭔가 몽롱한 그런 초현실적으로 좀 몽롱한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얘기했던 그런 엑스티시 황홀감이나 이 초현실적이라는 그런 그 부분이 이 책의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이미 이 제목에 좀 드러나 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일단 있고요. 그래서 뭐 어떤 부분들은 이 책의 페이지 되게 유명한 페이지죠. 이건 많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뭐 어떤 사람이 설명하면 뭐 램 크로스가 뭐 이거 통해 가지고 뭐 프로그래밍 거를 얘기를 했다 뭐 했는데 정확히 모르는 사람이 아는 사람이 막 많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저도 잘 몰랐고 그래서 그런 거를 이 사람이 도대체 이거를 통해 가지고 뭘 얘기하려고 한 건가? 그거를 우리가 한번 제대로 좀 짚어보자라는 이제 의미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배경을 좀 얘기할게요. 이게 이 램크라우스가 1972년에 미국에 와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딜리리어스 뉴욕에 대한 연구를 시작하는데 이게 재밌는 게 이분이 이제 어디서 연구를 하냐면 그 피터 하이젠맨이 그 이제 주최로 있던 그런 그 협회에서 이제 있는데 뭐 그 사람 말로는 그때 당시에 자기가 막 뉴욕 하고 있을 때 도대체 뭐 하냐? 도대체 뭐 하는데 뭐 연구를 하냐? 뭐 그랬대요. 근데 하여튼 연구를 시작했고 78년도에 출판을 했어요. 그러면은 6년 동안 이걸 연구를 한 거야. 6년 동안 뉴욕에 대한 연구. 이거 대단하다. 이거는 6년 동안 하나에 몰두를 한다는 건 되게 대단한 것 같아요. 오늘 대학교도 5년제인데 5년제보다 더 오래 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근데 하여튼 78년도에 출판했어요. 근데 이때 당시에 어떤 책들이 나오고 있었냐면은 로버트 벤투리와 데니스 브라운이 썼던 Learning from Las Vegas가 나왔었어요. 이때 당시에. 그 다음에 레이너 바남이라는 또 다른 건축가가 Los Angeles The Architecture of Four Ecologies 요 책을 이제 출간합니다. 근데 이게 공통점이 다 뭐가 있냐면은 첫 번째 두 개 다 미국에 대한 얘기. 미국의 어떤 이 신대륙이라는 그러니까 옛날에는 이제 건축이 기본적으로는 이제 뭐랄까 유럽의 이제 주도의 건축이었잖아요. 뭐 대부분의 많은 것들이. 근데 이제 갑자기 이제 더 이상 뉴욕의 유럽이 아니고 미국으로 이제 이 시야가 이렇게 바뀌는 거, 편향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더 중요한 부분인데 이때 당시에 매니페스토의 성격이 조금 달라져요. 그러니까 우리가 매니페스토 하면은 선언문이잖아요. 선언문인데 이 선언문이 좀 선언문을 우리가 써도 돼? 이런
이런 그 주춤 때문에 선언문에 대한 좀 공황이 있어져요. 선언문 공황. 왜냐면은 이전이 뭐였냐면은 이제 근대 건축 아니에요. 근대 건축. 근대 건축가들이 이제 자기 예를 들어서 뭐 레꼬르브리에가 썼던 그거는 마니페스토라든지 그런 여러 가지 야 우리 근대 건축은 이래야 돼. 막 우리 건축은 이래야 되는 거야라는 이런 뭐랄까 좀 꼰대 같은 그런 우리 꼰대 같은 발언 이제 해도 되나? 이게 우리가 조금 이거 좀 조심해야겠는데 이런 식으로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조금 이제 주체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선언문들의 성격이 뭔가 주장을 하기보다는 지금 제목을 보세요. Learning from 라스베가스. 그러니까 우리는 라스베가스에서 배워야 돼. 그러니까 우리는 뭔가 주장하는 게 아니고 라스베가스가 이미 와 이거 좋은 게 많네. 그러니까 러닝을 해야겠네. 우리가 배워야겠다. 그러니까 우리는 건축가가 배우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더 주장하는 게 아니고 우리는 와 여기 이미 좋은 거 많다. 네. 그러니까 거기서 배우겠다라고 이런 식으로 좀 태도 전향이 좀 생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로스앤젤레스도 마찬가지. 로스앤젤레스는 이미 있는 도시고 이 도시에서 이제 새로운 거를 찾아내자.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 그래서 조금 그 마니페스토의 성격이 좀 바뀌고 있을 때 이제 이 책이 나왔던 거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재밌는 거는 이때 당시에 웬만한 건축가랑 도시계획가는 뉴욕에 관심이 없었어요. 왜냐하면은 이때 당시에 오일 쇼크도 와가지고 막 이렇게 뉴욕이 막 이렇게 막 잘 살지도 않았고 그 다음에 특히 이제 7, 80년대 뭐 심지어 막 200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그 뉴욕의 그 센트럴파크 위쪽은 절대 가지 말면 안 되는데 절대 가면 안 돼. 그 할렘 쪽은 옛날에는 총기 사건 많이 나고 뭐 범죄 엄청 많고 가면은 다시 돌아올지 모르는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절대 거기는 가면 안 된다. 그래서 옛날에 그 홈얼런 보면은 그 케빈이 그 잘못 들어가는 데가 그 무서운 막 이상한 데가 그 뉴욕이잖아요. 로스트 인 뉴욕, 홈얼런 2. 거기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이제 뉴욕의 그 범죄 그때 시대를 나타내는데 굉장히 범죄가 심했어요, 뉴욕이. 그래가지고 이제 나중에 이제 21세기 오면서 거기에 막 이렇게 저걸 하면서 많이 좋아졌지. 그때 당시에는 굉장히 안 좋았기 때문에. 그래서 좀 범죄도 많고. 그러니까 당연히 도시의 삶의 그런 질도 좀 많이 떨어지고. 그래서 그렇게 건축가나 도시계획가들이 뉴욕에 대한 어떤 선전을 하든지 아니면 뭔가 그런 게 전혀 없었는데 왜 도대체 하필 램크로스는 뉴욕을 선택했냐 라는 이제 질문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리고 뭐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사람이 그렇게 다른 사람들이 안 보는데도 불구하고 뉴욕에서 뭔가를 찾아내려는 그런 어떤 뭔가 그 날카로움이 있구나라는 걸 제가 저는 한번 느끼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 책의 이 어떤 구조를 먼저 구조나 아니면 어떤 개념적인 어떤 거를 봤을 때 되게 중요한 부분이 이 책은 자기 스스로가 레트로액티브 매니페스토 그러니까 소급적인 선언문이라는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자면은 선유욕 후 매니페스토 그러니까 매니페스토가 맨하탄이 나온 다음에 써지는 거야. 근데 이게 조금 이게 뉘앙스가 조금 다른 게 왜냐면 Learning from 라스베가스는 그냥 우리가 배울 거야 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아니야 이거 선언문 맞아. 선언문인데 이게 그냥 후에 나오는 선언문이야 라는 이상한 소리를 해요. 그래서 근데 이제 그 얘기를 좀 풀어보자면은 이제 그 책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선언문 도저히 어떻게 써? 우리 증거가 없는데 어떻게 좋은지 안 좋은지 어떻게 알아? 그래가지고 근대 건축도 망했잖아. 그래서 막 허당 쳤잖아. 그래서 우리는 이제 선언문을 쓰기에 좀 어려워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대신 맨하탄은 어떻게 보면은 이미 다 이렇게 지어졌고 증거가 충분해. 그리고 맨하탄 자체에서 굉장히 오랫동안 실험을 해왔어.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증거가 충분하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이 매니페스토가 있어. 근데 그러면 왜 안 썼어? 라는 얘기를 할 수 있잖아. 왜 안 썼냐면은 사실 그 맨하탄을 남들이 그걸 써가지고 만약에 했으면은 너무 터무니없어 보이고 너무 비현실적이게 보여서 그냥 잔말 안 하고 그냥 일단 그거씩 다 짓고 다 한 다음에 다 쓴 거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뭔 소리야, 이게. 근데 하여튼 이런 식으로 책이 구조가 소개가 돼요. 맨 처음에. 그러니까 되게 흥미로운 거죠, 이게. 그냥 뭐 이렇게 쓰는 게 아니고 뭔가 이런 억지를 부려. 맨 처음에. 그래가지고 이런 식으로 나는 이 책은 어떤 맨하탄의 소급적인 선언문이야 라는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 맨하탄은 그래서 여기에 있는 어떤 아직 제대로 정리 안 된 이 이론을 맨하타니즘이라고 할게 라고 이제 선언을 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선언문인 거예요, 이게. 예. 말이 레트로액티브지 결국에는 이 사람이 어떤 방향성에 대해서 쓰려고 하는 거다. 그냥 배우려고 하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그런 아주 조그만 차이가 있죠. 결국에는 어가 다르고 아가 다른 거지만 사실은 이런 식으로 조금 이렇게 좀 MSG를 깔았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럼 이 맨하타즘이 뭐냐? 맨하타니즘은 이 건축의 황홀함을 하려고 한다. 이 선사를 한다. 근데 여기서도 이 황홀함이 도대체 이 엑스테시라는 말이 계속 나오는데,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게 뭔가 이 쿠라스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뭔가 이 우리의 욕망, 인간의 욕망, 어떤 도시의 욕망들을 그냥 어떤 예전에 어떤 건축계에서 있었던 그런 뭔가 굉장히 뭐 올바르고 꼭 이래야 돼요. 그런 것이 아니고 진짜로 도시라는 곳에서 나오는 욕망의 그런 것들을 치환하는 어떤 건물이고 도시다라는 그런 거를 이제 얘기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맨하타니즘은 건축적 이런 이 황홀경을 맛보게 해주는 그런 건축 체계다. 근데 이거를 건축계에서는 개무시를 했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이 맨하탄이즘은 그리고 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 이 메트로폴리탄 컨디션. 그러니까 아까 메트로폴리탄이라는 얘기가 나왔잖아요. 메트로폴리탄 아키텍처. 여기서 이 메트로폴리탄이라는 게 사실은 직역을 하자면은 이제 광역시 같은 거예요. 광역시. 그러니까 옛날에는 도시가 조그맣다가 점점점 커지니까 이 광역시, 특별시 뭐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여기서 말하는 메트로폴리탄은 굉장히 큰, 굉장히 사람이 많은, 굉장히 큰 대도시 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메트로폴리탄 컨디션은 그러니까 그런 대도시적 환경을 얘기하는 거겠죠. 예, 그래서 그런 거를 맨하타니즘이 가지고 있고, 그래서 그거를 승화시켜가지고 만든 그 맨하타니즘의 문화는 혼잡의 문화, culture of congestion, 혼잡의 문화. 꽉 컨제스션이 이렇게 또 뭐가 또 컨제스션이냐면은 그 코가 막히면 컨제스션인데 그냥 꽉 막힌 그런 막혀 있는 혼잡의 문화가 문화다. 그게 어떤 하나의 문화다. 이게 굉장히 역설적인 발언이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왜냐하면은 혼잡이라는 건 사실상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기에는 좋은 게 아니잖아요. 좋은 게 아닌데 그것이 하나의 문화가 될 수 있다. 문화로 만들었다. 우리는 그것을 잘 여겨봐야 된다. 라고 하는 게 이 램쿠러스가 이 책에서 얘기하는 핵심적인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잘 봐야 된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일단 이 사람이 이런 얘기도 하죠. 당연히 맨하탄 명명한 거 아니다. 아니고 나 조사하면서 이거 적은 거가 결국에는 그런 가장 완벽하고 가장 이상적인 맨하탄을 내가 따집어가지고 쓰는 거고 당연히 그리고 그거가 하나의 어떤 블루프린트가 된다. 어떤 하나의 어떤 레시피가 된다. 다른 데에 적용할 수 있는 레시피가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분이 이제 책의 자기가 어떻게 이 책을 서술할 건지 이제 이렇게 설명을 해요. 이 책 구조. 이 책 구조는 맨하탄의 블럭, 그러니까 그 맨하탄이 가보신 분은 알겠지만 거기 이게 맨하탄이 블럭으로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그 블럭처럼 구성이 돼 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보면은 이 책에 원래 나와 있던 그 부분을 이제 익스트랙트 한 건데 이런 식으로 이게 딱 이름 제목 딱 써 있고 이렇게 글 써 있고 또 제목 있고 글 써 있고 이렇게 딱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글로 구성이 돼 있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이 구성들이 어떻게 나눠져 있냐면은 코니 아일랜드에 대한 얘기. 맨하탄은 아니고 왜 갑자기 코니 얘기하는 왜 얘기하는 거야? 우리가 그거에 대해서도 볼 거예요. 그 다음에 마천루 스카이스크레이퍼가 뭐 타워 우리나라에서는
타워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냥 스카이스크레이퍼 하면은 굉장히 큰 건물을 스카이스크레이퍼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록펠러 센터에 대한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유럽인들이 여기서 특히 여기서 말하는 유럽인들은 레코르브리지어와 달리가 뉴욕에 와서 했던 이 일정들 그런 거에 대한 얘기가 있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어떤 결말이 되는 어떤 부록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요 5가지의 큰 구성으로 되어 있는 책이고 요거를 하나하나 우리가 한번 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이제 아까 그 어떤 소급적인 선언문에 대해서 비슷한 얘기인데 이 얘기를 해요. 나는 램크로스가 난 고스트라이터야. 나는 대필하는 사람이야. 대필. 왜냐면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맨하탄은 분명히 선언문이 있었는데 써여져 있지 않았을 뿐이야. 그래서 내가 쓰는 거야.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뭐 이 얘기가 어떻게 보면은 뭐 결국에는 설정인데 이 설정이 되게 재밌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그러니까 왜냐면은 어떻게 보면은 이 램크로스는 이런 거를 쓰면서 아까 벤추리가 있었던 라스베가스나 아니면은 베남이 있었던 로스앤젤레스랑 조금 성격이 다른 거죠. 거기는 뭔가 이렇게 선언문을 진짜 직접적으로 이제 나 안 쓰는 게 아니고 우리는 배우는 거야라는 걸 썼다면 이 사람은 아직까지도 자기가 선언하는 게 있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 뭐 맨하탄을 통해서라도. 그래서 그런 부분이 조금 재미없다라는 부분이 있습니다.